반갑습니다. 전투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특징주를 제 기준에 맞게 몇 종목 추려서 여러분께 학습용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영상마다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 있어서 투자하는데 한 가지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한 분석력과 높은 정보력을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 개인 투자가 투자하는데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요소를 무시하는 분도 있고 절대적으로 믿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적이든 아니 무시하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그들의 동향,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투자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그들의 수급 동향을 토대로 단기 스윙이든 단타든 중장기는 더욱 더 그렇고요. 어떤 투자 방법이 있었든지 저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을 살펴가면서 매매를 합니다. 특히 단기 스윙에서는 절대적인 값으로 작용을 하고요. 단타 스크래핑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7월 첫째 주, 7월 1주차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일단 일봉을 좀 길게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주 오래전 2005년도부터 거의 5천원대 이런 가격대에서 주다가 2017년도 이제 만원대 돌파했고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했다가 2020년도 만원대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올해 들어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디서 꺾일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주 수급만 놓고 봤을 때 이 종목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고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을 이번 주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6월 30일부터 7월 1일, 7월 2일 연속 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증권가 분석을 보니까 2분기에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 영상에서 그 뉴스를 한 가지 가져왔었죠. 어젠가요? 이틀 전에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들어오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쪽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이 주가에 절대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석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반도체,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아마 같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극심한 비메모리 공급 부족 환경에서 비메모리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이런 업체들도 관련돼서 실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2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석도 있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수급이 잘 들어와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봤을 때 이제 일봉상 차트 분석을 좀 보면 60일선을 잘 지지를 받고요. 최근에 60일선 지지를 받았죠. 보시면 그동안에는 61선 만원대 돌파한 이후로 61선은 터치한 적은 없었고요.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왔다가 4월경에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3만원대를 잘 지지받고 이 3만원대와 3만 5천원대를 한 2개월가량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제죠. 금요일날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이 박스권 3만 5천원대를 몸통으로 돌파하는 괜찮은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차지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종목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지 좀 예상을 해보건데 이 위쪽 구간에도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죠. 물론 단기적인 여기서 신고가를 달성했던 38,750원도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도 38,000원, 뭐 700원까지 전고점까지도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목이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면 다시 32,500원이라든지 뭐 35,000원, 32,5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느냐,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역시 수급 동향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런 실적이 좋아서 훈풍이 같이 불어온다면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도 같이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뉴스라든지 재료,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일봉상 흐름 같이 본다면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또 예측할 수도 있고 바라보는데 또 재미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종목은 역시 반도체 관련 DB하이텍입니다. 파운드리 업체라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고요. 특히 8인치 파운드리 지금 호황 이루어지면서 최근 뉴스를 보니까 DB하이텍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라고 뉴스도 나온 거 보니까 어쨌든 사업적으로는 괜찮은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3분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공급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2022년도까지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런 관련된 업체들 계속 실적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2022년까지 이 파운드리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갈 자리는 아직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급도 기관은 5일 연속 순 매수했다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일봉상 흐름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어떤 고점, 단기 고점이 74,300원인데요. 상승한 이후로 1월 달에 그때 뭐 글로벌 반도체 아주 호황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그때 올라간 이후로 지금 내려온 이후로 다시 5만원대, 중요한 가격대죠. 라운드 피겨 5만원대를 잘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6만원대와 5만원대를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모습 괜찮은 좋은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을 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봉상 차트 흐름 때문인데요. 물론 여기서 6만원대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올라오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요. 또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려온다면 오히려 아래쪽 부분에서도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아까 뭐 이 영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습용 영상입니다. 여러분께 매수 추천하거나 또는 매수 유도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관심을 갖게 되시고 또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서 분석을 하셔서 매매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아까 처음 봤던 한미반도체 역시 이 35,000원대를 지지해주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간 게 좋을 것 같고요. 35,000원대를 지지해준다면 그 가격대가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1차 매수가가 될 것 같다. 물론 이 가격대를 뚫고 깨고 내려온다면 아래쪽 12,500원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매수하신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매매하실 계획이시라면 뭐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단기 스윙이더라도 눌림목 또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들, 특히 DB하이텍은 뭐 6만원대나 그리고 57,000원대가 저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물론 그 가격대에서 절대로 매수해라 그럼 수익 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전투주식 TV를 운영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타점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지, 여러분도 그런 부분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만의 원칙과 또 기준에 따라서 한번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가 대부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바로 학습용이니까 그 취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려왔을 때 57,000원 부분까지도 1차 매수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DB하이텍도 흐름도 지금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예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수급적인 부분도 아까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녹십자 랩셀을 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이오 쪽 수급이 좀 잘 들어왔어요. 목요일, 금요일 들어왔었고, 내심 다음 주 초반까지도 좀 바이오 수급이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좀 희망을 합니다. 그 관련된 연장성산에서 녹십자 랩셀을 좀 가져와 봤고요. 어쨌든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보면 바이오 종목들 중에 지금 크게 뭐 신고가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고점을 뚫을 기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아니고 아래쪽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즉 뭐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아래쪽에서 걔들은 아래쪽 저점에서 잡아서 이제 위쪽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겠죠. 어쨌든 그 아래쪽 구간에서 있는 종목들 중에 바이오, 특히 제약 바이오 중에 기관 외국인 수급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고, 뭐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녹십자 랩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와 봤고, 이번 주에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수급 들어오는 거, 어떤 그런 시장 상황 토대로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9만원대 부근을 잘 지지를 해줬어요. 지금 뭐 몇 개월, 6개월, 5, 6개월 가까이 9만원대 잘 지지를 해줬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추세였지만,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은 거의 거래가 없이 횡보를 좀 얕은 구간에서 했지만, 지금 3일 동안 양봉을 뿜어줬는데요. 거래 들어오면서 이 추세를 돌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제가 이평선 매매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녹십자 랩셀 가져와 봤고, 여기서 뭐 실제로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아래쪽 조정을 분명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조정 보일 때 본인의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분할 매수 계획을 하셔서 잡으시기 좀 추천드리고요. 특히 뭐 이평선 매매하신 분들은 이평선을 다시 맞이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 그런 부분을 설정해 두시고 아래쪽 눌림목에서 매수하신다면 지금 추세 흐름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수익 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가져와 봤고요. 뭐 특별히 이 종목은 뭐 NK 면역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그런 주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쪽 수급이 정말 뭐 최근엔 거의 없었죠. 코스닥 쪽에 보시면. 근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뭐 낙폭이 과대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로 또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가 다시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 재료 뉴스 토대로 이런 바이오 쪽 수급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녹십자 랩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가져봤어요. 제가 뭐 지속적으로 어떤 건설 테마주들은 단기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관심 종목이든 어디 영상에서든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번 주까지도 말씀드렸었죠. 건설 경기 어쨌든 회복이 계속 될 예정이고, 또 지금 대선 앞두고 어떤 인물들, 대선 유력 후보자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건설 경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쉬운, 그리고 단골 멘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좀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지금 상승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현대산업개발 건설 사업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고, 또 아이크파크라는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를 토대로 또 분양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죠. 최근에 이 6월 10일 날 개파라 감사가 떨어졌죠. 왜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 여기서 조정을 받고 바로 32,000원대 부근, 31,000원 내려오더라도 31,000원대까지는 지지를 받고 바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날 공교롭게 악재가 터졌죠. 그때 악재가 터지면서 개파락을 했습니다. 개파락 하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이 실제로 뭐 매매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이 종목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종목이었어요. 제 가까운 지인께서 이 종목 물어보시길래 제가 건설 경기 중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너가 말하기는 건설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런 여러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너가 볼 때는 어떤 게 좋냐라고 저한테 물으시길래 저는 오히려 그때 말씀하신 게 오히려 저점, 이렇게 악재가 터지고 내려올 때 물어보셨는데 저는 오히려 HDC 현대산업개발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알겠다 하셨는데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종목을 왜 저점 매수 오히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냐면 물론 건설 경기 좋다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수주를 좀 많이 구체적으로 수주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수주를 많이 하고 보시면 6월이죠. 6월 6월 보면 뭐 6월 16일도 뭐 1647억 원 정도 되는 공사 수주 뭐 1650원 아까 이제 1650억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청라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2211억 굉장히 좀 단위가 물론 회사 매출에 비하면 뭐 4, 5%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어떤 수주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6월달 들어와서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었고 대전 쪽에 1650억 그리고 위쪽 올라가면 또 876억짜리 또 수주했었고요. 그죠? 안양 역세권 그리고 여기 의왕 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 3,442억 원 수주 꾸준하게 수주하는 뭐 여기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청라 쪽에 얘기도 나오고 뭐 또 1,709억짜리 아이파크 신축공사 수주 나누고 보면 어쨌든 수주가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개파락을 했을 때 악재가 터져서 개파락을 했을 때도 싸게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역시 뭐 얼마 안 걸렸죠.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바로 반등해서 역시 지금 이 가격대 32,000, 33,000원 뭐 이런 32,500원 부근에 저항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주봉 맞추기 굉장히 잘했다는 뭐 세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봉 마감이 굉장히 예쁘게 됐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기대된다. 물론 다음 주도 음봉으로 빠진다면 아래쪽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31,000원대는 한번 지켜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33,000원대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 종목 앞으로 지금 최근에 그런 건설 경기 그리고 어떤 뉴스라든지 재료 그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일봉상 흐름도 같이 보신다면 주가 흐름을 또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흐름 여기 단기 고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저점도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그죠? 지지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7월 첫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한 4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도 HTS 켜시는 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주말에 좀 시간이 되셔서 주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좀 보시고 또 그대로 따라서 뭐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제 영상도 보시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서 차트를 많이 보시고 또 뉴스도 많이 보시고 또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보시면서 많이 보시는 시간을 좀 할애하신다면 또 스스로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